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 바빌론의 공중정원,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마우솔로스의 영묘,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로도스의 거상. 지금 나열한 것들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 이후에 중세 세계 7대 불가사의,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는 시대에 따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유물이나 유적들을 대표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한 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 목적이나 방법 등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꽤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은 예상하시다시피 외계인설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딛던 그 순간, 인류 모두의 위대한 도약이라고 말하던 그 순간, 우리가 우주선을 이용하여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 집단이 있다면 그들도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방문할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되죠. 우리가 그러하듯 그들에게도 우리의 지구는 흥미로운 곳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사실 외계인과 UFO에 관련된 내용들은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한 것인지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문화에서는 그들이 신으로 추앙받았다는 얘기도, 어떤 문화에서는 그들의 도움으로 역경을 이겨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어딘가에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 물음의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중 하나는 바로 나스카 라인입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동남쪽으로 370km 지점에 자리한 사막도시 나스카 부근에는 나스카 평원이 있습니다. 해발고도 7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교에는 9세기경에 가장 번영했던 잉카 이전의 유적들이 있어서 남아메리카 고고학 연구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안데스 산맥,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나스카 평원, 그리고 이곳에 나스카 라인이 있습니다. 나스카 라인은 나스카 평원의 누군가에 의해 땅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나스카 라인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지상에서는 어떤 모양인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죠. 그래서 꼭 하늘에서 봐야만 전체 문양을 알 수 있는데요. 거미, 원숭이, 손, 개, 나무, 고래, 벌새, 콘도르, 우주비행사 등의 그림과 사다리꼴, 소용돌이 등의 곡선이나 기하학 무늬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나스카 라인들은 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렸을까요? 당시의 기술로 그려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각계의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해오고 있지만 기원 전 500년에서 기원 후 500년 사이에 그려졌다는 것, 측량 도구가 마땅치 않았음에도 두 손과 막대기로 그렸다는 것, 10mm 안쪽에 연중 강우량,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점토의 사막이라 오랜 시간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 이 정도 외에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입니다. 아직까지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은 많지 않죠. 나스카 평원에 있는 그림들은 표면의 자갈을 긁어내서 밑에 있는 가벼운 흙이 드러나도록 솔질을 하는 방식으로 그려진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는 나스카 라인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스카 라인의 온전한 모양을 지상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비행기를 이용하거나 최소한 열기구를 타고 높이 올라가야만 그 거대한 문양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처음 이러한 문양들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사막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거대한 그림일 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 태생의 고고학자이자 수학자인 마리아 라이에에 의해 연구가 시작되고 보존되고 지켜졌습니다. 마리아 라이에는 이 문양들이 천문학적인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거기까지. 발견 초기에는 모양이 있는 문양들이 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에 띄는 직선들도 보이기 시작하죠. 마치 비행기의 활주로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특별한 직선일까요? 그냥 평평한 땅에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동하던 길목이 아닐까요? 주위를 잘 보세요. 주위에는 대부분의 산봉우리들이 그러한 것처럼 꼭대기 부분이 봉긋하게 솟아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잘 정비된 도로 같죠. 물론 사람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잔여물들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또 의문이 되죠. 지금처럼 트럭에 싣고 나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산을 깎아내고 일자 반듯한 도로를 만들고 그 잔여물들을 모두 싣고 눈에 띄지 않는 어딘가에 가져다 버렸다. 굳이 그런 수고로움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구조라면 산 아래 절벽으로 밀어내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하게 잡석들이나 파편들을 치우는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이 거대한 그림들을 통해 하고자 했던 것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나스카인들이 어떤 종교나 역법, 의식의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도 하지만 초고대 문명설의 지지자들은 외계인들이 사용하는 착륙장의 표식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죠. 2차 대전 중에 미군은 태평양에 있는 외딴 섬에 공군 활주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동안 첨단 과학기술을 접해볼 수 없었던 원주민들에게 새 모양을 한 거대한 이 금속 물체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착륙하는 모습은 마치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과 다르게 생긴 것을 봤을 때, 그리고 그들이 원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비롯한 생필품들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믿음은 더 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몇 차례 금속 물체를 타고 하늘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활주로만 덩그러니 남아있죠. 어느 순간 회상을 하게 됐을 겁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던 금속 물체, 그 안에 타고 있던 우리와 다른 외모의 사람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던 먹을 것들. 이들의 이야기는 입과 입을 거쳐 살이 붙었겠죠. 원주민 추장은 그들이 자신들의 시조라며 원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자연스레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원주민들은 활주로 위에 나무로 만든 모형 비행기를 만들기에 이르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던 비행기들이 돌아오길 기원하는 제도 올립니다. 이 원주민들의 숭배의식을 고대 나스카에 접목시키고 활주로와 비슷해 보이는 그 직선 라인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상당 부분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스카 라인과 비슷한 모습의 것들이 다른 곳에도 발견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선조인 아테나족이 만든 뱀이 몸부림치는 형상의 그레이트 서펜트 마운드,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인간형 지상 그림 중 약 86m로 세계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는 아타카마의 거인, 카자흐스탄 투르가이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의 투르가이의 지상화. 문명도 시대도 위치도 각기 다른 이곳들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으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초고대 문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무언가를 봤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신이 되었든 외계인이 되었든. 약 30개 이상의 거대한 그림들, 140개 이상의 곡선, 직선, 기하학 무늬들, 100m에서 300m의 다양한 크기. 최근에는 고양이 그림을 비롯해 5m에서 100m 정도의 새로운 나스카 라인 14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새, 머리 2개의 뱀, 사람, 물고기 등 다양한 형상의 지상화들입니다. 비탈길 등 자연의 침식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이라 사라지기 직전의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이라도 발견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페루 관광청은 새롭게 발견된 나스카 라인들을 계기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진실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며 한껏 기대를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닥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페루 정부는 1955년에 나스카 지상화를 죄다 수몰시키려 했었고 현재는 자동차 도로의 건설을 이유로 지상화를 많이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나스카의 도마뱀 그림인데요. 도로 건설을 이유로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한 트럭 기사가 나스카 라인으로 돌진해 훼손하는 일도 있었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세계문화유산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 이런 결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유산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모두 사라질 수도 있겠죠. 나스카 라인이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의 특이한 기후 덕분도 있지만 인간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가 더 클 것입니다. 이 나스카 라인들이 정말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신의 장난인지, 그도 아니라면 진짜 외계인의 솜씨인지 언젠가는 꼭 밝혀냈으면 합니다. 궁금하잖아요. 그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창을 이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 스톡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넣고